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높아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도심 옥상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가 이번 주 원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원주 옥상영화제 소식 들어보고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올 하반기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할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8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군이 강림면 치악산 수레너미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도로는 옛 가천초등학교와 치악산 둘레 산길 사이 4km를 잇는 2차선 도로인데요. 사업비는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횡성군은 도로 개설로 주민 80여 가구의 통행이 편리해지고 긴급 차량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주천면 전통시장 근처에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소공원인 이음공원을 완공했습니다. 공원 규모는 1,700여 제곱미터로 1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영월군은 2021년부터 196억 원을 들여 주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시장 주차장과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은 방문진료와 간호에 필요한 1차 의료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들은 보건소의 인력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9회 원주 옥상영화제가 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주 막을 올리는데요.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 옥상영화제 집행위원인 고승현 감독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고승현 감독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로 9회를 맞은 원주 옥상영화제가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하죠. 원주 시민은 물론이고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일 텐데 먼저 옥상영화제는 어떤 취지로 시작된 영화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옥상영화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고요. 네. 2017년에 시작한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사는 청년들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자발적으로 시작된 영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시작된 영화제다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영화제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나 주요 섹션 등 올해 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8월 28일 목요일부터 8월 30일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 이제 전국동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옥상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달과 가장 가까운 극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개막식과 더불어 이제 개막작인 강원 단편선, 그리고 원주에서 유일하게 단편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옥상 단편, 그 다음에 최신 독립예술 장편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옥상 장편 섹션이 열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밤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모두밤샘 섹션의 경우 명륜동의 남산국골 문화센터 진달래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옥상이라는 장소와 영화가 참 낭만을 더해주는 그런 어울리는 완벽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많은 관객들이 기다려온 모두 밤샘 섹션이 다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장편, 단편 알려주셨는데 어떤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라고 말씀 주셔서 굉장히 네. 기쁜데요. 네. 이 모두밤샘 섹션 경우 이제 작년에 예산 문제로 인해 잠정 중단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인 만큼 시민분들에게 좋은 영화를 보여드리고자 많이 준비를 하였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섹션명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름을 또 지어요. 시민분들이 조금 더 선택하시기 편하시게. 그래서 이번 모두밤샘의 섹션명은 머지않은 날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준비를 하였고요. 그 미래를 다룬 이제 장편 독립예술 영화를 좀 이제 선보이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교포 3세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이라 감독님의 호르몬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제 돈 스파이크 감독의 이제 그녀라는 이제 작품 이제 상영할 예정입니다. 예, 뭐 유명한 작품도 있고 꼭 봐보고 싶은 제목만 들어도 매력 있는 작품들인데, 올해 상영작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네. 저희 원조옥상영화제 상영작은 이제 매년 기준이 일관적이고 뚜렷한데요. 확실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만큼 장애, 여성, 가족, 청년, 다양한 사회상을 좀 담을 수 있는 작품들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선별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보는 만큼 누구나 보편적으로 재미있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올해도 똑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뭐 장애, 여성, 가족, 청년 관련 누구나 좀 공감하면서 볼만한 소재들을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름의 끝자락 도심 옥상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경험 자체도 특별하지만 상영 후에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역시 매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관객과의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맞아요. 사실 이 원주에서 뭔가 이제 감독님이나 뭔가 배우님이랑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원주 시민들이랑 함께 그런 즐거움과 재미를 좀 나누고자 올해도 준비를 하였고요. 이제 영화를 보시고 참여한 배우, 감독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에 대해 궁금하셨던 장면도 있을 것이고, 이 작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궁금할 것이고, 또 이제 어떠한 생각으로 또 이제 보셨는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특별한 상품을 드리고자 원주에 있는 여러 협찬사와 함께 또 준비를 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상품도 받아갈 수 있나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자, 또 옥상영화제는 시민 프로그래머와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라는 점에서도 특별한데, 올해는 시민 프로그래머 선발을 위한 양성 과정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민 프로그래머가 맡는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원조옥상영화제 시민 프로그램 양성 과정은 올해 5회째를 또 이제 맞이했어요. 2021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거나 이런 함께 나누는 문화를 좀 만들고자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영화를 어떻게 읽고 영화에 대한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영화를 소개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9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제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또 이제 역시 정지혜 평론가님이 또 이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또 저희 이제 시민 프로그램 양성 과정을 위해 또 이제 힘써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분들이 시민 프로그래머분들이 개막작인 올해의 개막작 강원 단편선 섹션을 함께 또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선정도 하고 글도 쓰신
이제 시간을 또 이제 가졌고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또 이제 함께 하고자 의견을 주셔가지고 영화제 기간에는 강원 단편성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현장에 대한 글도 이제 영화제 기간에 많이 발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9주간의 교육이면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론 교육뿐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있는 실습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네, 옥상 영화제를 비롯해서 올해 강원 지역의 영화제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영화제를 꾸준히 이어가는 동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또 9회를 맞는 올해 영화제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지역에서 민간으로 시작한 축제가 벌써 9회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이면 또 벌써, 감사합니다. 내년에 벌써 10주년이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축제들은 뭔가 사라지거나 안 그런 출발에 대한 기조가 또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저희들은 정체성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지역 시민들이 기다리는 하나의 축제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모험 사례로 또 이제 뽑히면서 또 이제 많이 타 지역에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관심이라든지 시민분들의 애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뭔가 하나의 또 이제 사명감과 또 이제 뭔가 영화를 또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오래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0원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예산을 차곡차곡 모으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출발하는 기간에 맞춰서 또 이제 영화제를 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애정이 가장 큰 동력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옥상 영화제를 더욱 즐겁게 만끽하기 위해서 그럼 관객들이 미리 챙기면 좋을 뭐 준비물이나 현장 관람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영화는 전부 다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극장과는 달리 달과 가장 가까운 극장, 야외 상영으로 추진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발랄한 분위기에서 영화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밖에서 야외 전화 연결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다시 연결하는 동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주 옥상 영화제가 제9회째를 맞았고요. 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주에 막을 올리는데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설명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가 꺼져버렸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말씀 이어주실까요? 네네. 저희 영화제를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되게 가볍게 또 이제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식음료 부스를 운영하긴 하지만 관객분들께서 직접 외부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송 듣고 영화제에 관심 생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방송 이후에 옥상 영화제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원주 옥상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주로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출근 시간대에 라디오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저희 영화제에 또 커다란 관심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민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응원을 또 이제 원동력 삼아가지고 매년 준비하는 만큼 올해도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고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긴 시간 지역의 창작자를 발굴하고 문화 저변을 넓혀온 옥상 영화제가 올해도 많은 관객과 함께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5 원주 옥상 영화제의 고승현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활동에 참여할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청소년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궁금하고요. 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중앙도서관에서는 2018년부터 청소년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활동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나누고 동아리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책임의식을 키우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도서관 봉사활동은 단순히 책 정리에 국한돼 있었는데요. 점차 활동을 다양화해서 청소년들의 재능과 특기를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책임감과 사회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총 2시간 동안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그림책 동화 구연과 같은 책을 읽어주는 활동, 학습 지도와 또래 면담과 같은 멘토 멘티 학습 활동, 종이 접기와 같은 놀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활동에 참여한 대성고등학교 허지윤 창의 인성보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이제 또래들끼리만 지내던 이런 모습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활동인데 그런 면에서도 남다른 이런 책임감과 성실성이 좀 많이 좀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형아들이 좀 재밌게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반응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들 서로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뭐 자존감이나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도 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동아리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신청 기준이나 우대되는 동아리 유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참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동아리들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일 화요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 기준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여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운영 취지에 적합한 활동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 최소 2회 이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여야 하고요. 기존에 선정됐던 동아리 중 참여율이 저조했거나 활동 중 민원이 발생했던 동아리는 다음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청소년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매달 진행되는 활동은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서 사전 공지한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방문해서 원하는 활동을 골라 도서관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책임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청소년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서 독서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청소년들과 어린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립도서관 도서운영팀 김혜영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청소년 재능기부 동아리 친구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도서관의 현재로서는 가장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동아리 대표 간의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이전 활동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활동에 지원할 다양하고 멋진 재능을 지닌 청소년 동아리 친구들의 도전이 도서관으로서는 새로운 긍정적 경험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활동은 청소년 친구들과 어린이 친구들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즐거운 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친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활동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들어보죠.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월군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영월군의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영월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여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로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초안은 법조항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함께 각종 법의 원리를 검토사항과 함께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이를 통해 주민들이 허가 절차 안전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영월군에서는 실무부서와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보다 심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법조항, 가이드라인 이런 거 너무 거부감 있고 어려운데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 와룡마을에 마을의 지형을 본뜬 멋진 조형물이 생겼다고요. 자, 와룡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영월군 남면에 가면 와룡마을이 있는데 이곳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와룡 조형물입니다. 예. 하늘을 향해 용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조형물은 용이 누워있는 마을의 지형을 본따서 마을의 전체성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데요. 주민들이 올해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받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영월에 세론이라는 업체가 참여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와룡 조형물은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수 포토존이고요. 황금빛 비늘을 지닌 용의 역동적인 자태와 함께 전통 문양을 새긴 원형 조형물이 함께 설치되어져 있어서 시각적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룡마을에선 주민들이 복지야간 1층에 각계각층의 기증을 받아서 도서관도 만들 예정이고요.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 와룡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 소식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월의료원에서 하늘 반창고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영월의료원이 지난주 수요일 8월 20일부터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가 공모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진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의 질병이나 부상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최대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외래 입원 수술까지 발생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11월 14일까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영월의료원 공공의료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지원 대상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고 자세한 사항은 영월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동강국제사진제가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행복한 가족 사진 촬영은 2017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데 네. 국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어우러지는 동강 국제 사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지역 사진 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전문성과 참여도를 모두 다 높였는데 9월 3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화로 신청받아서 선착순 60가족을 모집해서 9월 6일과 7일 다음 주 주말에 가족사진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그 촬영된 사진은 11월에 영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된 후에 가족들에게 기념작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촬영된 사진이 전시도 되고 나중에 간직도 할 수 있네요. 가족의 네. 행복한 한때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소식이었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영월군에서도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군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예, 영월군은 아직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이 지적되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그다음에 중대재해 주요 원인으로 이제 손꼽히는 만큼 8월 18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31일까지 군발주 건설 현장 213개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월군이 불법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행정 조치를 취하고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윤병아 통신원 오늘도 꽉 찬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함께 영월 지역 소식 들어봤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